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밟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이 하루 이틀 동안 막 해석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밤에 또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해석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지난 우리 목요일 새벽에 FOMC 당일 날은 참 그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뭐 한번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이미 다 뭐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그러면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왜 그렇게 주가가 뛰고 금리가 떨어지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사실 성명서에서 딱히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결국 요약하자면 그거죠. 향후 이제 금리 이제 인상 속도를 갖다가 정하는 데 있어서 이 FOMC 위원은 뭘 고려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요겁니다.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그동안에 연초에 0에서 0.25에서 지금 4%까지 왔으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375bp가 올랐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왔던 여기가 이제 누적되어 있는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이게 이제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경제와 금융 쪽에서의 변화, 요 표현인데, 예를 들어 경기가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때문에 타격을 받느냐, 파이낸셜 디벨롭먼트라는 표현은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혹시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증시가 빠그러지느냐 이런 거 보면서 좀 고려하겠다 하는 거였죠. 그 얘기가 요 문구를 갖다가 상당히 높게 본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30분밖에 못 갔습니다. 파월 의장 이렇게 블룸버그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네. 파월이 뭘 시그널을 줬나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스몰러니까 이제 75bp는 아니겠죠. 조금 이렇게 금리 인상폭은 줄겠으나 그런데 하이어 피크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잔걸음으로 여러 번 갈 것 같으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훅 가는 것보다 빅 스텝이나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가버리면은 네네. 지금 생각했는 것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시장이 파월 의장의 회견 중에 급격하게 올라가던 증시가 꺾이고 다시 금리가 튀고 했던 몇 가지 발언들, 핵심은 요겁니다. 역사적으로 완화 정책 갖다가 빨리 전환했을 때 안 좋았다는 어떤 경고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조금 앞으로 논란이 많겠습니다만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정책 금리까지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 금리, 그동안에 무슨 물가 연동 국채 팁스 수익률이 실질 금리라며 그거 벌써 플러스 아니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실질 금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나름인데, 네네. 쉽게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연방기 금리 4%라 치고요. 그러면은 연준이 중시하는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뭐 코어만 하더라도 5%가 넘으니 네. 거기서 빼면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 이게 올라가려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든지 정책 금리하고 네네. 그런 얘기고, 충분히 오버 타이트닝에 대한 과잉 긴축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고, 마지막에 주섬주섬 원고 챙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은 소프트 랜딩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고, 시장이 제일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발언 두 개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금리 이제 제약적 영역으로 이동했고 앞으로 속도 문제는 덜 중요하다. 그 뭐 맨날 자이언트냐, 이번에는 75냐, 다음에는 50이냐, 언제부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인플레 안 잡히면 계속 간다 이 얘기였고. 네네. 그다음에 최종 금리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했던 이 말도 무섭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12월 달에 뭐 50bp라든 뭘 하든 간에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우리 지난 9월보다는 더 높아지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월가의 아이비들이 최종 금리가 5%가 되겠니, 네네. 5.25가 되겠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이거 보세요. 성명서 나왔을 때 금리, 2년물 금리 훅 떨어졌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됐고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4.7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어도 연방기금 금리가 이제 4.5는 넘어섰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 반영하고 있고, 나스닥 보세요. 반짝 올랐습니다만 그냥 추락했고 어제도 더 빠졌고, 그다음에 달러도 훅 떨어지나 싶었더니 그냥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하고 말씀 나누실 때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네. 정책금리 말씀하셨고 예. 4%대에서 더 오르지 않고 유지하는지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110대 아래로 좀 내려오는지 봐야 된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한 걸로 보면 다들 그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제목을 갖다가 뭐 영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달러 강세 그러면 탄력을 받나 했는데 그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서 달러가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밀리던 것 하던 이게 110 밑으로 가나 싶던 게 다시 112도 회복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접근해온 사람으로서 그냥 차트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막 치고 간다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좀 머물거나 아니면 좀 달러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지금 연준의 태도하고는 좀 배치되는 전망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차트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죠. 우리 달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클리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한 달 반을 갖다가 지금 개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1444원이라는 이번 고점을 갖다 넘지 않는 한 그리고 데일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조금 밀리는 이 가운데에 어제 굉장히 놀랍다. 정말 한국 코스피가 남다르다. 네. 돈 많은 북한은 뭐 밤낮으로 쏘아제끼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잘 버티는 증시, 미국이 저렇게 폭락을 해도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환율하고 우리 최근 지수를 봤을 때는 그냥 여 안에서 노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강력한 어떤 그 저항선 역할을 하는 20주 이평선 이걸 열면은 조금 더 이 선까지 당분간은 이 선이 깨지는 경우는 뭘까? 지금 이렇게 FOMC 이후에 오늘 고용지표 같은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네. 더 나자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뭐 자금 시장이라든지 신용 경색 문제가 심각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느냐? 코스닥은 저는 뭐 전망 포기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몇 가지 차트 중에 주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차트들. 상장 이후 모습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종목인가? 뭐 공모식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코스닥 시장이라서 코스닥은 분석과 전망이 무의미하고 뭐 당분간 요 안에서 놀면서 좀 이렇게 숨고르기 하지 않겠냐. 제일 큰 이유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상황 하에서 네. 지금 갑자기 또 시장 내에 망해라 하는 세력들이 또 눈에 많이 띄는 거 보니까 쉽게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미국 쪽 분석하신 거 차트라든지 네.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보면 네. 불안한 상황은 맞는데 예. 수년간 이제 차트를 봐오신 걸로 봤을 때 차트를 믿고 간다라고 하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어제 시장의 우리 시장 모습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요 부분도 그거 한데요. 지금 나스닥은 이틀 전에 방송에서 이러다 다 죽으라고 했던 그 나스닥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이 후행 스팬이 지금 자칫 물고 내려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 성명서에 나왔던 파이낸셜 디벨롭먼트인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 여전히 올 4월 달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다시피 시장 빠그러져야 된다. 증시가 인플레 잡으려면 이런 소리 막 했고 그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잭슨홀 연설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닐 카시카리 총재가 그래서 연준 의지를 일단 이해하는 것 같아서 I'm happy 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지금도 연준은 과연 그 정도인가? 좀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면은 설마 싶었던 이게 지금 구름대도 뚫고 내려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든지 예단은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애플도 지금 굉장히 5개월 이평선과 20개월 이평선이 부딪힌 상황 하에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하에서 얘는 정말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용지표가 또 예를 들어서 일자리 난파함이 좀 숫자가 줄고 실업률이 하다못해 0.1%나 0.2% 또 올라가면은 또 뉴욕 증시가 조금 이렇게 한 이틀 조정받았으니까 또 상승 나오면은 또 다음 주부터 여기저기 우리 국내에서 또 희망회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됐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희망회로는 이제 그만 속으시고 그냥 냉철하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뭐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까? 시장 선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허접하게 보시는 거 선을 그어 놓으시고 선
넘어가는 쪽으로 쫓아가시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트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뭐 확률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끊는 거니까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차트가 안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상황이 변하면 아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판단의 어떤 근거로서 활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미국 고용 지표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곤 있는데 오늘 새벽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진우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